최근 3년간 바이오젠의 월봉 또는 장기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2023년 초 일부 상승 구간이 확인되었으나 이후 하락 추세가 뚜렷하게 이어진 시점이 있었습니다. 과거 2024년 초에도 비슷한 하락 이후 단기 반등이 짧게 나타나는데 현재 추세와 비교했을 때 당시보다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더 컸던 것이 특징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특정 지지선을 여러 번 시도하며 반등하려 했으나 하락 압력이 우세할 때 거래량 증가와 함께 지지선이 붕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가격은 단기 저점을 다시 시험하는 구간으로 보이며 과거 2023년 중반의 저점과 비슷한 가격대가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전에 하락 전환을 보였던 구간의 고점이 현재 저항선이 될 수 있으며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중요한 매물대가 형성된 가격대도 확인됩니다. 이동평균선 SMA 5, 10, 20, 60을 보면 전반적으로 하락 기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SMA5가 SMA20, SMA60 아래에 위치하며 데드크로스가 과거 몇 차례 발생한 이후 주가 하락이 가속화된 경향이 보입니다.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에도 비슷한 데드크로스 이후 하방 압력이 거세졌는데 현재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됩니다. 다만 SMA5가 단기적으로 살짝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단기 반등 시도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막대를 보면 월별로 큰 급등락 시점마다 하락 추세가 심화되거나 급반등이 출현했습니다. 예컨대 2023년 중반 큰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단기 반등을 보였으며 이어지는 몇 달간 거래량이 감소하는 동안 주가가 재차 하락했습니다. 최근 거래량 증가는 공격적인 매도세를 반영하는 듯하며 이를 감안하면 아직 저점 형성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과거 2023년 초와 2024년 초의 상승 사례에 비해서 현재는 이동평균선의 구조나 거래량 패턴이 더 약세 쪽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반등 시도가 있다 해도 주가가 탄탄하게 지지받을 만한 매물대와 지지선 확보가 관건입니다. 단기 3개월 추세는 급격한 하락보다는 점진적 하락이 지속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이오젠 주가는 여러 차례 단기 반등을 시도했지만 매번 1에서 2주 정도의 제한된 상승으로 그쳤습니다. 현재는 이전 저점 부근에서 추가 하락을 막을 지지력이 있는지 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중기 6개월 관점에서는 하락 추세선이 뚜렷한 가운데 과거 3개월보다 더 확연한 약세 흐름이 누적됐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SMA 62 장기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격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SMA 62로 올라서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장기 1년로 보면 이미 큰 폭의 하락이 진행된 뒤라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완만한 하락세나 횡보 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격 위치는 단기 지지선을 시도 중이지만 상단에는 과거 중요한 매물대가 저항선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SMA5와 SMA10, SMA20, SMA60을 비교했을 때 전부 하향 배열 상태인 데드크로스 구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기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려면 SMA5와 SMA10이 먼저 상향 교차해야 하나 아직은 그 신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 최근 단기 급등락이 있었으나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만한 유의미한 거래량 증가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가격이 소폭 반등할 때 거래량도 같이 늘어나야 매수세가 뚜렷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1주 물결표 1개월 정도의 단기 흐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3개월 중기 전망에서는 아직 하락 리스크가 잔존합니다. 현재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단기 반등보다는 하방 압력 지속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SI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RSI 값은 30 안팎으로 과매도 수준에 접근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기술적 반등을 모색할 수도 있는 구간이며 단기적으로 주가가 약간의 상승세를 탈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과거에도 RSI가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단기 반등이 두어 차례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2023년 중반에 RSI가 28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 그 직후 2주간 약 5에서 7% 정도의 단기 반등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초 유사한 RSI 수준에서의 반등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일정 기간 횡보 후 다시 하락세가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RSI가 과매도권에 머무르고 있으나 주가가 즉각적으로 대규모 반등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RSI가 50선 이상으로 안착해야 본격적인 상승 전환 신호로 볼 수 있는데 최근 RSI 추세는 하락 기조가 길게 이어지다가 잠시 소강 상태로 들어선 정도입니다.
결국 현재 RSI 상태는 기술적 반등 시점을 노릴 수 있는 영역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으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RSI 단독보다는 거래량이나 이동평균선 등 다른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를 보면 최근 K와 D선이 과매도 구간 20 이하 가까이에서 교차했거나 곧 교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스토캐스틱이 20 이하로 급락할 때 주가는 단기 저점을 형성한 뒤 반등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말 무렵에 스토캐스틱 K와 D가 15 근처에서 교차한 후 2주간 단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과매도 상태라는 점에서 스토캐스틱 측면만 놓고 보면 주가가 단기 저점을 다지는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과매도 구간이 길게 이어지다 보합 흐름 후 재차 하락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스토캐스틱만으로 빠른 매수 결정을 내리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 패턴을 살펴보면 스토캐스틱이 20 이하에서 교차한 뒤에도 주가가 곧바로 큰 폭의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반등폭이 제한적이었다가 시장 전반의 흐름이나 거래량 추이에 따라 추가 상승 혹은 재하락으로 전개되는 양상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거래량 등 다른 지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매도 영역에서의 반짝 반등 후 다시 하락이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MACD 지표에서 MACD 라인과 신호선의 최근 차이를 보면 두 곡선이 음의 영역에서 교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교차는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과거 30일 내 MACD와 신호선이 교차했던 구간을 보면 즉각적인 반전보다는 잠시 횡보 후 추세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음수 구간에서 조금씩 위로 수렴하는 모습이 관찰되는데 이는 하락 추세가 다소 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히스토그램의 절대값이 여전히 크게 유지되고 있어 하락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장단기 추세 관점에서 MACD는 장기적으로는 음의 값이 지속되어 약세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교차 가능성을 시사하며 약간의 반등 여지를 암시합니다. 과거에도 MACD 교차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강한 상승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은 매수세가 뚜렷하게 확산되지 않으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따라서 MACD 단독보다는 다른 지표와의 종합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번에도 추세 전환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확신을 가지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으로 보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확인하면 주가가 하단 밴드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큰 하락 국면이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으며 밴드 하단 부근에서 과거에 단기 반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은 최근 20일간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변동성 증가를 시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밴드 폭이 좁아지면 잠재적 방향성 돌파가 임박함을 의미하고 밴드 폭이 넓어지면 이미 변동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현재처럼 폭이 확장되는 가운데 주가가 하단 근처에 머무른다는 것은 낙폭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과거 밴드 돌파 사례를 보면 하단 밴드를 강하게 이탈했다가 재진입하는 시점에 단기 저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단 밴드를 여러 번 터치하며 매수와 매도가 공방을 벌이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하단 돌파 후 급락할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볼 때 주가는 현재 61.8% 되돌림 수준 아래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장기 상승분 대비 상당 부분을 되돌렸음을 의미하며 여기서 추가 하락 시 78.6% 수준이 다음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바이오젠이 61.8% 되돌림 부근에 도달했을 때 매수세가 몰리며 단기 반등을 시도했던 적이 있으나 그 반등이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78.6% 구간까지 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61.8% 선을 탈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만약 이 구간을 뚫으면 다음 저항은 50% 되돌림 영역이 될 것이고 이를 상향 돌파할 경우 더 의미 있는 반등이 기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78.6% 선을 하향 이탈하지 않는지가 중요하며 만약 하락 추세가 심화된다면 100% 되돌림 수준까지도 대비해야 합니다. OBV, 온밸런스 볼륨을 보면 최근 하락 추세가 뚜렷합니다. 이는 매도세가 주가 하락을 견인해 왔다는 의미이며 시가총액 대비 거래량이 집중된 시점에서 OBV도 단기에 급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주가도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VWAP,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은 현재 주가보다 위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보다 주가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VWAP 아래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매도 심리가 우세할 수 있으나 반대로 과매도 상태를 노린 매수 기회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별 거래량 변화를 보면 주가가 반등할 때 거래량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반등 시 거래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 매수세가 단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서 OBV가 계속 하락 추세를 유지한다면 단기 반등 후 재차 하락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ADX 추세 강도 지표는 현재 20 전후로 보이며 추세가 강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수준입니다. ADX가 20 이상으로 올라가면 시장에 뚜렷한 추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최근 기록을 보면 20 근처에서 약간 오르락내리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과거 ADX가 30 이상으로 급등했을 때는 바이오젠이 강한 하락 추세에 있거나 간혹 매도세가 크게 몰리는 구간이었습니다. 플러스 DI와 DI를 보면 DI가 플러스 DI 위에 있는 데드크로스가 최근 몇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방 추세가 좀 더 유리한 시장 상황을 의미합니다. 플러스 DI가 DI를 넘어서는 골든크로스가 형성되려면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어야 하나 아직은 그런 신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ADX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시장 추세 자체가 강력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DI가 우세한 만큼 하락 쪽으로 기울어진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아론업 200에 근접했던 시점은 최근 들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아론다운은 종종 70에서 80 이상에서 유지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는 하락 추세가 지속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론업이 아론다운을 크게 상회하지 못하면 강력한 상승 추세 진입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 가 간헐적으로 보이긴 했으나 해당 시점에서도 아론업이 충분히 높은 수준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고 매도 신호,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가 뒤따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지 못하고 곧바로 하락 압력에 휩싸이는 상황을 시사합니다. 아론 지표가 동시에 횡보하거나 낮은 값을 유지하는 시점은 추세가 애매하거나 방향성이 모호한 구간으로 해석되는데 최근에도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즉, 단기간의 결정적 추세 반전보다는 하락 또는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CCI, 상품 채널 지수는 최근 100 이하에 진입하며 과매도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평균 대비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이며 과거에 CCI가 100 아래로 내려갔을 때 단기 반등이 종종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등이 길게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CCI가 플러스 100 이상에서 하락 전환할 때나 100 이하에서 상승 전환할 때 반전 신호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과매도 구간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가자들의 매도가 지속됐거나 매수 심리가 현저히 떨어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CCI가 극단적인 구간에서 급등락하면 변동성이 커지기 쉬우므로 매수나 매도 시점을 잡을 때는 다른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총평 여러 기술적 지표를 종합해보면 바이오젠은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이동평균선들은 대부분 하향 배열을 유지하며 거래량 또한 하락 압력에 힘을 보태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CCI 등 대표적인 모멘텀 지표에서는 과매도 신호가 확인되지만 이것이 즉시 강한 반등으로 이어지려면 뚜렷한 거래량 동반이 필요합니다. MACD와 ADX 같은 추세 지표를 보면 큰 반등보다는 약세 추세가 이어지거나 단기 반등 후 재차 하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확장되는 모습은 향후 변동성 확대를 예고하며 피보나치 61.8% 되돌림 이하에 머무른다는 점도 기술적으로 추가 하락 여지를 남겨둡니다. OBV와 VWAP 분석을 통해 확인한 시장 심리는 아직 부정적입니다. OBV가 하락세를 그리며 시가총액 대비 거래량이 매도 쪽에 쏠렸음을 시사하고 주가가 VWAP 아래에서 거래되는 것은 평균 매입 단가보다 주가가 낮아 투자자들의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상태가 누적되고 있어 작은 호재나 지수 반등 등에 의해 테크니컬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요약하자면 단기적으로 반등 시도는 있을 수 있으나 제한적일 것,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거나 횡보 가능성, 장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만약 바이오젠에 대한 매수를 고려한다면 단기 지지선 확인과 함께 거래량 추이를 주시하는 전략이 보다 안전해 보입니다.